안녕하세요. 람TV 실장입니다. 네, 제가 좀 바뀐 게 있죠. 머리를 잘랐어요.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파가지고 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지금도 좀 회복 중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내일 가서 뗄 거니까, 열심히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영상을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어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뭐 다들 갖고 계시니까 그거의 기본은 청약이잖아요. 근데 청약 통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청약 통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그냥 좀 간단하게 제가 절차 흐름 같은 거 오늘 알려드리고 디테일한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선 청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려면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는 건데요. 청약 통장 가입은 원래 2009년 전에는 3개로 이렇게 있었는데 2009년 이후에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그 통장으로 다 통합이 돼서 그걸 발급을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없으시면 가까운 은행 가셔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청약통장을 발급을 받아서 내가 청약을 이제 넣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지역마다 뭐 조건이 다르고, 뭐 평수마다 얼마 이상이 있어야 뭐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그런 조건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을 하고 그 횟수를 우선 채우는 게, 그래야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청약 통장은 있는데, 통장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아파트 물량이 언제 분양이 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언제 생기지? 뭐, 언제 분양이 되지? 언제 모델하우스가 열리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으면, 그, 그 분양 물량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공공 분양하는 LH 같은 경우에는 LH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민간 건설사 뭐 있잖아요. 뭐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자이 그러니까 현대건설 뭐 저기 GS건설 막 이런 민간 건설사 있잖아요. 그런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닥터 아파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닥터 아파트 이 사이트에 이제 가셔서 뭐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하셔서 저는 이제 김포 사니까 경기도 김포의 분양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설정해서 알림 이렇게 막 해놓으면 뭐 메일로 온다던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내가 좀 관심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유심하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모델하우스는 언제 오픈을 하는지. 근데 보통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오픈해서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화요일은 특별 공급 하는 사람 접수받고 이제 수요일은 일반 주택 청약 하시는 분 접수받고 보통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데 뭐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 LH 홈페이지나 닥터 아파트를 통해서 좀 어떻게 물량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LH 홈페이지나 닥터 아파트를 통해서
분양 물량 파악이 됐다. 이제 난 이걸 분양을 넣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청약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이제 신청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민은행 통장을 갖고 계시면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청약도 가능하시고요. 그 국민은행 통장이 없으시다면 그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점 체크도 해볼 수 있고, 그때 이제 가점 체크도 해보고, 청약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넣어서 됐다. 그러면 이제 부적격 판단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정말 적격자인지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적격자면은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당첨이 됐으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출은 어떻게 나오는 거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청약을 못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약, 청약, 청약 통장은 있어.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청약을 아예 넣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이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도 내가 은행에서 빌린 거 어떻게 갚지? 뭐 거기에 이자는 내가 어떻게 내지?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잣돈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3억에 만약에 그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가 3억이다.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제가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10% 계약금이 3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분양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파트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이제 내가 좀 돈을 모아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고 해서 그 건설사가 이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한 60% 정도는 중도금이라고 이제 중간중간에 내는 거를 그, 건설사에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60%가 이제 집단 대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중도금 대출 이자가 무이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무이자가 아닌 곳도 많이 있거든요. 아닌 것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중도금 이제 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입주하실 때 후불이자로 건설사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분양을 3억짜리를 받아서 3천만 원의 그 계약금이 들어간 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은 제가 돈이 들 게 없어요. 2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는요. 네, 왜냐면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은행에서 알아서 건설사랑 알아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계약금 10% 3천만 원이 들어갔고 중도금 대출을 이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60% 중도금 대출이 되면 60% 1억 8천이잖아요. 그리고 10%면 3천만 원. 그럼 총 2억 1천만 원. 나머지 잔금 9천만 원을 치러야 돼요. 입주 시에. 그런데 난 9천만 원 없는데 그럼 나 입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 막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입주 시점이면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으면 당연히 내가 분양을 알아봤을 때 분양 이거 받을 때 개발 호재나 여기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알아보고선 분양을 넣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뭐 물가 상승 반영 이런 것도 해가지고 3억짜리의 분양을 받았지만 3년 뒤에는 최소 4억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새로이 감정평가된 그 금액 있잖아요.
그 4억에 대해서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70%라 하면 2억 8천이죠. 2억 8천. 2억 8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양가가 3억이라고 했죠. 근데 내 3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는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돈이 없는데 청약은 꿈도 못 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개발 호재나 이 지역은 진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좀 유심하게 보셔서 분양을 잘 받으신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으시면 1,000만 원의 여유 자금도 생기고 새 아파트에 입주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출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막 저금리잖아요. 근데 70%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예요. 뭐 2%에서 3%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부담을 가지실 그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월세보다는 싸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대출 받아서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또 있죠. 전세나 월세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이자를 뭐 내야 되는데 월세를 이자보다 좀 더 받으면 내 수익이 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내가 전세를 줬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4억이에요. 근데 지금 3억이야. 그 전세가가. 그러면은 3억 갚는 거죠, 뭐. 그리고 그냥 주는 거죠. 전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을 잘 받는 거?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유심히 그 아파트가 정말 유망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가다 마이너스 P? 뭐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선정해가지고 보신다면은 뭐 크게 돈 엄청 많이 있지 않아도 청약 받을 수 있고 분양 받을 수 있는 거죠. 청약을 받아? 아니,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태까지 이제 청약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 청약 흐름은 이제 뭐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청약에 당첨이 되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야겠고 그리고 LH 홈페이지나 이제 닥터 아파트를 통해서 언제 분양 물건이 분양이 되는지 물건 서치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이제 내가 어떤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겠다 결정을 하시면 이제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데 청약 신청할 때는 아파트 투유 가셔가지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분양가의 10%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걸고 2년 6개월이나 3년 기간에 걸쳐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60%가. 그러면 나머지 30%를 이제 그 잔금 때 치르셔야 하는데 그 30% 잔금 치를 때 그 잔금은 그 새로이 그때 시세 입주 시점의 감정평가의 그 금액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KB 시세로 하거든요. 국민은행 KB 시세의 이제 70% 금액이 보통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시고 입주를 하실 건지 내가 그냥 전세로 둬야 될 건지 월세로 둬야 될 건지 그걸 정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특별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라든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다음번에 뭐 영상을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해는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알기 쉽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